안녕하세요. 제이로시 공방입니다. 오늘은 가볍고 따뜻하면서도 실용성 만점인 벨라 머플러를 만들어 봅니다. 전체적으로 레이스 패턴을 넣어 보았는데요. 어렵지 않은 난이도의 반복 패턴이라 레이스 패턴 처음 해보시는 분들께도 추천해 볼게요. 모헤어를 한 겹 섞으면 편물이 더 화사하고 우아한 느낌이 들어요. 쉽게 더 손이 가도록 너음 스타일로 제작해 보았어요. 레이스 패턴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 포인트, 편물 양쪽이 말리지 않고 안정감 있도록 아이코드를 양 끝에 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도 끝이 말리지 않고 예쁜 레이스 패턴이 잘 보이는 머플러랍니다. 오늘의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용실은 메리노 100% 성분의 프리티울 한 볼과 실크키드 모헤어 한 볼을 한 겹씩 합사해 주었습니다. 완성 후에 실은 각각 소량씩 남았고요. 프리티울이 단독으로 사용해도 예쁘지만 모헤어로 합사해도 예쁘더라고요. 색상이 다양해서 합사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바늘은 줄바늘 5mm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40cm 짧은 거를 썼지만 어떤 바늘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기타로 가위, 돗바늘, 표시링이 있고요. 중간중간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줄자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너트라벨도 살짝 달아주었어요. 포인트 되고 예뻐서 키트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가 구매 추천해드립니다. 키트 구매 시 한 페이지짜리 도안이 제공되는데요. 무늬, 기호 도안이랑 설명이 안내되어 있어요. 그럼 벨라 머플러 만들기 시작해볼게요. 자, 실은 안쪽의 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빼면은 실 끝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모헤어도 마찬가지로 휴지를 이거는 뜯어야 돼요. 뜯고 여기 속에서 실을 찾아서 이렇게 안쪽에 실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얘가 굴러다니지가 않으니까 테이블 위에 이렇게 실 두고 뜨기에도 좋고 이동 중에 뜨기에도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실을 꺼냈고요. 자, 코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는 넉넉하게 빼주었어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목도리 너비에 한 4배 정도를 뺄 거예요. 대략 20cm라고 잡고 80cm 정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자, 바늘은요, 바늘 접어서 이렇게 두 겹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실을 한번 코를 만들어 볼게요. 이 저희가 빼놓은 여기 지점에서 이렇게 고리 형태를 만들어서 이 고리에 왼손 집게손가락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걸어서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바늘을 엄지 아래로 넣고 검지는 위에서 넣고 다시 이거를 바늘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엄지 밑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손가락을 둘 다 빼고 실을 조여줄게요. 자, 이렇게 지금 한 코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집게손가락 넣어서 꺾어주면은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엄지 아래에서 들어가고 검지 위에서 나오고 다시 엄지 밑으로 이렇게 빼서 이제부터는 엄지만 빼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두 개, 다시 엄지 아래, 검지 위, 엄지 사이로 빼서 엄지만 손 빼서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 만들었죠. 다시 엄지,
검지, 사이로 빼서 쭉 밀어주고, 엄지, 검지, 빼서 쭉 밀어주고. 자, 이렇게 5코 만들었고요. 전체 코수 37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늘을 두 겹으로 해가지고 37코 모두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바늘이 이렇게 위아래로 있으면 실이 있는 쪽 아래쪽 바늘 말고 실이 없는 위쪽 바늘 있죠. 요거를 빼볼 건데요. 이 아래쪽 바늘을 왼손으로 집게손으로 잘 잡고요. 자,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줄바늘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줄바늘. 요거를 빼야 되니까 여기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 잘 빼면은 윗바늘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요. 이제 꼬리실을 볼 건데요. 꼬리실이 이제 실을 얼만큼 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텐데 저처럼 좀 길다 싶으신 분들은 좀 자르셔도 돼요. 영상 마지막에 이 꼬리실 숨기는 방법도 나오거든요. 자, 너무 짧으면 돗바늘로 숨길 때 조금 어려우니까 한 10cm 정도 남겨놓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트를 구매하시면 이 한 장짜리 도안이 나가는데요. 왼쪽에는 글로 된 도안이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기호 도안이 그려져 있어요. 자, 글로 된 도안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되고, 기호 도안은 반대로 여기 코 만드는 부분부터 해서 위로, 윗방향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설명을 섞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안을 보시기 전에 중요한 설명이 하나가 있어요. 중요해가지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양쪽 3코는 I 코드를 합니다. 되어 있어요. 자, 디자인 포인트 양쪽이 말리지 않고 도톰한 I 코드를 했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I 코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I 코드 하는 방법은 도안으로 따로 그리지는 않았고 양쪽의 3코 끝에 3코를 연한 회색으로 색깔을 칠해 두었어요. 자, 그래서 시작부터 마지막 고리까지, 고무뜨기 부분까지 모두 I 코드가 양쪽에 3코씩 들어갑니다. 자, 보면은 I 코드는 이제 겉의 방향인 방법과 안쪽 방향인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단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1, 2단을 가터뜨기를 해야 돼요. 전체적인 무늬는 가터뜨기지만 양쪽 3코는 항상 I코드를 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3코 I코드 해볼게요. 자, 첫 코를 겉뜨기를 해줄 거예요. 바늘을 겉뜨기 방향으로 꽂고 자, 여기 실을 걸어서 겉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실을 앞으로 빼서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찔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안뜨기는 뜨지 않고 그대로 옮겨만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실을 뒤로 옮겨서 3번째 코는 또 겉뜨기를 해줍니다. 겉뜨기. 자, 앞에 3코는 I코를 떴고요. 가운데 31코 무늬가 들어가는 부분은 가터 무늬를 뜰 거잖아요. 겉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도안의 설명대로 느슨하게 떠줄 거예요. 자, 느슨하게 뜬다는 거는 이 코를 뜨고 나서 이제 바늘에 걸려있는 실가닥이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빠져 있으면 돼요. 고리가 좀 헐렁헐렁하게 빠져 있으면 됩니다. 예, 좀 힘을 좀 빼고 겉뜨기를 떠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31코 쭉 겉뜨기 떴고요. 나머지 3코가 나오면 앞에 시작과 마찬가지로 I코드를 해줄 거예요. 겉뜨기 한 코는 뜨고 두 번째 안뜨기는 실만 앞으로 뺀 상태에서 그냥 넘겨주고 마지막 겉뜨기는 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겉면에 뜰 때 홀수단이 겉면이 되는데요. 겉면을 뜰 때 I 코드는 겉뜨기, 안뜨기, 걸러뜨기, 겉뜨기. 이 세 코를 양쪽의 끝에 세 코씩 해주시면 돼요. 이제 뒷면을 떠보겠습니다. 뒷면 I 코드 시작하는 방법은 안뜨기, 걸러뜨기, 겉뜨기, 안뜨기, 걸러뜨기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안뜨기를 떠야 되니까 일단 실을 앞에 놓은 상태에서 안뜨기 방향으로 실을 넣고 빼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뒤로 넘겨서 두 번째 코는 겉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다시 앞으로 빼서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넣고 또 걸러빼기 해줍니다. 실을 뒤로 넣고서 가운데 31코는 또 겉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두 단을 같은 무늬를 뜰 거라서 좀 느슨하게 겉뜨기를 쭉 떠줄게요. 자, 이렇게 모두 떠주었고요. 다시 또 안뜨기 방향에 I 코드 해주시면 돼요. 실 앞에 놓고 안뜨기는 걸어서 그냥 옮겨만 주고, 그 다음에 겉뜨기를 뜨고, 다시 실 앞에다 놓고 안뜨기는 다시 또 옮겨서 걸러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안쪽 면은 I 코드가 안뜨기, 걸러뜨기, 겉뜨기, 안뜨기, 걸러뜨기 양쪽에 세 코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도안 설명에 2번 가터뜨기를 느슨하게 두 단 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그림 도면에는 겉뜨기 한 줄 그려 있고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안 그려 있죠. 자, 이게 가터뜨기를 그린 건데요. 자, 여기 단에는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이제부터 여기 도안에서 1단이라고 써 있는 이 위치부터 무늬뜨기를 쭉 반복을 해줄 거예요. 자, 무늬뜨기 설명에 대한 부분은 여기 네모나게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무늬의 반복은 10코에 8단이 한 세트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단에서부터 8단까지 뜨고 나면은 무늬의 한 세트가 끝이 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31코이기 때문에 무늬 자체는 한 단에 3세트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한 편물에 이렇게 3번 반복이 되는 패턴입니다. 자, 길이는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만큼 이제 이 무늬를 쭉 떠주시면 돼요. 꼭 단수를 이 세트에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182단까지 무늬단을 떠가지고 도안에는 182단이 써있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이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단 세탁 후에 길이가 조금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원하는 길이보다 살짝 좀 짧게 떠주시면 돼요. 좀 좋은 길이는 55에서 65cm 정도 사이로 보고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무늬뜨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늬뜨기 1단의 규칙을 보시고서 제 기호가 낯설어도 한번 같이 뜨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읽어줄 건데 이게 지금 뜨면서 도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도안을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늬 1단입니다. 자, 무늬단이 들어가도 고무뜨기가 들어가도 무조건 앞에 세 코는 I 코드 해주시면 돼요. 자, 겉뜨기 한 코 뜨고요. 안뜨기는 걸러빼기. 자, 그리고 겉뜨기 이렇게 세 코는 I 코드를 떠주시면 돼요. 자, 무늬 시작되는 코가 네 번째 코부터가 무늬 코죠. 겉뜨기를 한 코 뜹니다. 이 일자로 그려져 있는 무늬가 겉뜨기예요. 겉뜨기를 한 코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동그라미인데요. 이 동그라미는 기호 설명에 바늘 비우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늘 비우기 다음에 바로 오는 코가 겉뜨기죠. 자, 이럴 때는 바늘 비우기는 실을 바늘 앞으로 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실을 뒤에 있던 실을 앞으로 옮기기만 한 게 지금 바늘 비우기 동그란 기호를 이미 하신 거예요. 자, 이 다음에 이제 겉뜨기 세 코가 있어요. 이렇게 바늘에
이렇게 실이 바늘 앞에 있는 상태에서 겉뜨기를 해주시면 저절로 동그라미 바늘 비우기 무늬가 나오거든요. 자, 해볼게요. 겉뜨기를 그냥 실이 앞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한 코를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바늘 비우기 실이 앞에서 뒤로 넘어가면서 구멍이 하나 생겨요. 요게 바늘 비우기 동그란 구멍 무늬를 만드는 패턴 방법이고요. 자, 이 무늬가 동그라미 바늘 비우기 무늬가 전체적으로 레이스 패턴을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바늘 비우기 한번 해봤고요. 겉뜨기 한 코 했으니까 두 번째 코도 겉뜨기, 세 번째 코도 겉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안뜨기에서 겉뜨기를 넘어갈 때는 실을 당연히 뒤로 넘겨야 되지만 바늘 비우기를 할 때는 실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겉뜨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겉뜨기 3코까지 했어요.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비행기 같이 생긴 기호. 요게 뭐냐면 중심 3코 모아뜨기입니다. 3코를 한 코로 만드는 무늬인데요. 이게 가운데 두 번째에 있는 가운데 코가 이렇게 솟아나면서 만들어지는 패턴이에요. 자, 지금 이 3코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코. 자, 그러면은 한 코, 두 코, 두 번째 코의 바늘을 이렇게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두 코를 모두 오른쪽 바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코가 옮겨졌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에 있는 코를 떠줍니다. 겉뜨기로. 겉뜨기로 떴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모헤어 한 가닥이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바늘 안 걸리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하나, 둘, 세 코가 있으면 이 세 번째 코가 겉뜨기를 뜬 코예요. 앞에 먼저 보내놓은 두 코 있죠. 이거를 다시 왼쪽 바늘에 걸어줄 건데요. 이렇게 그냥 정방향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뜬 이 코를 그대로 덮어 씌우면서 이렇게 빼줍니다. 왼쪽에 있는 바늘에 있는 코를 빼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은 자, 가운데 딱 중심에 겉뜨기 무늬 코가 딱 나오면서 두 코가 사라졌죠. 자, 이게 바로 중심 3코 모아뜨기예요. 보면은 중심 3코 모아뜨기는 항상 같은 위치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무늬를 찾아가면서 문 떠주시기 때문에 처음에만 좀 어렵고 익숙해지면은 재미있는 무늬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겉뜨기 3코가 있습니다. 겉뜨기 3코, 한 코, 두 코, 3코 떠주고요. 자, 그 다음에 무늬 볼게요.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있어요. 자, 겉뜨기 한 코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바늘 비우기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실을 앞에만 두면 됩니다. 실 앞에 둔 상태에서 그 다음 코를 겉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동그란 바늘 비우기 구멍 무늬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겉뜨기 한 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다시 반복이에요. 이번에는 바늘 비우기를 하고 겉뜨기 3코네요. 앞에 저희가 했던 지금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바늘 비우기 해야 되니까 실 앞에다 놓고 겉뜨기를 이번에는 3코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코, 두 코, 3코. 자, 그 다음에 중심 3코 모아뜨기 있네요. 두 코를 오른쪽 바늘에 옮겨 놓고 세 번째 코는 겉뜨기 하고 왼쪽 바늘로 앞에 두 코의 바늘에 이 코를 두 코를 걸어서 세 번째 코를 덮어 씌우기. 살짝 당겨서 모양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겉뜨기 3코.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겉뜨기. 바늘 비우기 하고 겉뜨기. 자,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하고 겉뜨기 3코. 그 다음에 중심 3코 모아뜨기. 두 코 옮기고 세 번째 코는 겉뜨기. 두 코는 다시 바늘에 걸어서 덮어 씌우기. 그 다음에 겉뜨기 3코.
자, 지금 도안에서 마지막 중심 3코 모아뜨기 하고 겉뜨기 3코까지 한 상태예요. 이제 바늘 비우기, 겉뜨기, 아이코드 3코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뒤에 4코가 나와 있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바늘 비우기 하고 마지막에 겉뜨기 1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겉면이기 때문에 아이코드 겉뜨기 무늬인 겉뜨기 1코, 안뜨기 걸러빼기, 겉뜨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무늬단의 1단은 1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앞에 2단 가터뜨기 했던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도안에는 지금 뜬 부분이 1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단을 뜰 건데요. 원래는 이제 뜨개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면이 이제 반대로 그려져 있잖아요. 안쪽 면 뜰 때는 자, 뜯는 방법과 그려져 있는 방법이 다르게 그려져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무늬 부분 그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무늬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원래 이 안뜨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실제로 정상적인 도면에서는 겉뜨기로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좀 이 무늬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안뜨기 부분의 패턴을 그려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안뜨기를 뜰 거고 보이는 무늬로도 안뜨기로 도안에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뜨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안뜨기 쪽이기 때문에 안뜨기 걸러뜨기 적고 하시고 두 번째 겉뜨기는 겉뜨기 다시 실 앞에다 놓고 안뜨기 걸러빼기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 면 아이코드 하시고 나서는 끝에 3코가 남아있을 때까지 31코는 모두 안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떠볼게요. 마지막에 안뜨기 걸러빼기를 했기 때문에 실이 앞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 안뜨기를 모두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뜨기를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중간에 뭐 좀 뚱뚱한데? 하고 잡히는 게 중심 3코 모아뜨기 했던 코가 되겠고요. 또 뜨다가 갑자기 구멍이 휑 하고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앞에서 바늘 비우기를 해서 만든 무늬라서 이렇게 구멍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도 또 있죠. 이렇게. 자, 안뜨기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실이 갈라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3코 남았죠? 그러면 안쪽 면이기 때문에 안뜨기, 실이 지금 안뜨기를 떴기 때문에 이미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안뜨기로 걸러 빼고 실 뒤로 넘겨서 겉뜨기. 실 다시 앞으로 빼서 안뜨기로 걸러 빼기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뜯다 보면 지금 이 겉면인지 앞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이 꼬리실이 시작하는 실과 같이 있는 쪽이다. 그러면은 겉면을 뜰 차례입니다. 이게 무늬가 확실하게 보이기 전까지는 겉면, 앞면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이 앞에 같이 시작한다. 그러면은 겉면을 뜰 차례이고요. 자, 표시링 같은 거 하나 걸어가지고 지금 뜨는 쪽이 겉면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좀 해두겠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3단을 뜰 차례이고요. 겉면이 되죠. 자, 3단 무늬 패턴 보면서 같이 한번 떠볼게요. 겉면이니까 겉뜨기로 시작하는 아이코드. 안뜨기 걸러 빼고 겉뜨기 이렇게. 3코는 아이코드로 시작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무늬 패턴 한번 볼게요. 겉뜨기 둘, 바늘 비우기, 겉뜨기 둘. 자, 여기 4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뜨기 둘, 바늘 비우기, 겉뜨기 둘. 이렇게. 자, 4코 했어요. 이제 중심 3코 모아뜨기 1코 나오네요. 자, 그러면 2코.
자, 지금 제가 그 앞전에 중심 세코 모아뜨기 한 위치가 항상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에 1단에서 만들었던 중심 세코 모아뜨기 무늬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좀 뚱뚱하게 보이거든요. 같은 겉뜨기 무늬지만 조금 달라요. 자, 이 코가 가운데 위치가 되도록 세코가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중심 세코 모아뜨기 할 차례인데 두 번째 코가 그 전에 중심 세코 모아뜨기 했던 코가 아니다 하면은 어디선가 코가 밀린 거거든요. 뜨고 나서 그런 거 발견할 때가 많기 때문에 딱 뜨기 전에 두 번째 코가 중심 세코 모아뜨기구나 하고 확인을 한번 하신 다음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코 반을 옮겨 놓고 세 번째 코 겉뜨기 해서 두 코는 덮어 씌우기. 자, 이렇게 중심 세코 모아뜨기가 1단에 같은 위치에 한 번 더 만들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중심 세코 모아뜨기 해주었고요. 이제 자, 여기 좀 호흡이 긴데요. 그 다음 중심 세코 모아뜨기 전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겉뜨기 둘, 바늘 비우기. 겉뜨기 셋, 바늘 비우기. 겉뜨기 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겉뜨기 둘, 바늘 비우기. 겉뜨기 셋, 바늘 비우기. 겉뜨기 둘.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1단에 한 코를 기준으로 양쪽에 바늘 비우기 무늬를 해서 구멍이 있었잖아요. 이게 한 칸씩 한 곳씩 옮겨져서 지금 바늘 비우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V자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위치도 틀어지면 나중에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뜨면서 아랫단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다시 또 중심 세코 모아뜨기가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마지막 코까지는 자, 앞에 내용 그대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세코 모아뜨기 두 코 빼서 세 번째 코 겉뜨기 해서 이렇게 무늬 같은 위치에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겉뜨기 둘, 바늘 비우기. 겉뜨기 셋, 바늘 비우기, 겉뜨기 둘. 자, 그 다음에 중심 세코 모아뜨기. 이렇게. 자, 마지막 중심 세코 모아뜨기 하고 나서는 겉뜨기 둘, 바늘 비우기, 겉뜨기 둘. 이렇게 끝이 납니다. 겉뜨기 둘, 바늘 비우기. 겉뜨기 둘. 자, 그리고 세 코 남으면 아이 코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뒤집어서 안쪽 면은 아이 코드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안뜨기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헷갈릴까봐 설명드릴게요. 기호 도안으로는 겉뜨기를 해야 되는 기호 도안이에요. 원칙대로는. 하지만 뜨는 방법도 안뜨기, 그려져 있는 도안에서도 안뜨기 기호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안쪽 면이니까 안뜨기로 빼서 실 뒤로 놓고 겉뜨기 한 코, 실 앞에다 놓고 안뜨기 걸러빼기. 자, 실 앞에 안뜨기 방향에 있으니까 그대로 끝에 세 코 남을 때까지 안뜨기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바늘 비우기 했던 코가 구멍이 크니까 바늘에서 갑자기 그냥 훅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바늘에서 안 빠지도록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 세 코가 남으면 안뜨기 걸러빼기, 겉뜨기, 안뜨기 걸러빼기 해서 뒤집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이게 엣지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무늬 보이죠? 자, 이렇게. 자, 1, 2단 가터뜨기 할 때 꼭 느슨하게 떠줘야 나중에 이 스팀하고 나서 모양이 잘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제 무늬 드는 단에서부터는 평범한 기본 솜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단 떠볼게요. 자, 먼저 앞에 세 코 아이 코드 해줄게요. 겉뜨기, 안뜨기, 걸러빼기, 겉뜨기.
자, 5단 한번 볼까요? 겉뜨기 셋, 바늘 비우기, 겉뜨기, 중심 3코 모아뜨기.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겉뜨기 셋, 바늘 비우기, 겉뜨기. 그 다음 중심 3코 모아뜨기 할 차례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코가 그 전단에 중심 3코 모아뜨기 했던 자리인지 확인해 보시고, 보시면 이제 무늬가 보이죠? 자, 위치에 맞다면 중심 3코 모아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겉뜨기, 바늘 비우기, 겉뜨기 5, 바늘 비우기, 겉뜨기. 무늬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겉뜨기 1코, 바늘 비우기. 그 다음에 이제 겉뜨기 5코. 자, 그 전단은 바늘 비우기를 양쪽에 두고서 겉뜨기가 3코였고, 이번 단에서는 바늘 비우기를 양쪽에 두고 겉뜨기가 5코로 늘어납니다. 바늘 비우기, 겉뜨기,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바늘 비우기 위치 체크 한번 해주세요. 점점 1코씩 옆으로 이동하는지 확인하시고 나서 다시 이제 앞에 세트 반복해 줍니다. 3코 모아뜨기 하고서 겉뜨기 1코, 바늘 비우기, 겉뜨기 5코, 바늘 비우기, 겉뜨기 1코, 중심 3코, 모아뜨기. 이거 할 때 모헤어 실 잘 갈라져요. 조심조심 해주시고 겉뜨기 1코,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겉뜨기 3코, 그 다음에 아이코드. 이렇게. 자, 6단 떠보겠습니다. 아이코드 해주시고 안뜨기 쭉 떠줄게요. 자, 이렇게 바늘 비우기가 모아지는 6단까지 패턴을 했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조금 지루해서 중간에 제가 노트 무늬를 한 단씩 넣어주었어요. 그게 바로 7단입니다. 7단은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3코 아이코드 하고 자, 보면은 여기 이 하나, 둘, 3코 바늘 비우기 가운데 있는 이렇게 생긴 기호가 노트 무늬예요. 자, 요 앞에 겉뜨기 4코가 있습니다. 이 겉뜨기 4코를 먼저 해줄게요. 하나, 둘, 셋, 4코. 자, 그리고 나면은 노트 무늬 할 자리를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심 3코 모아뜨기 했던 코가 가운데 두 번째 코에 위치해 있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노트 무늬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3번째에 있는 이 3번째 코를 바늘로, 오른쪽 바늘로 이 코를 이렇게 아래로 찔러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확 들어서 앞에 2코를 덮어 씌우기 하듯이 이렇게 지나가 줍니다. 그리고 왼쪽 바늘에 이렇게 걸어서 딱 빼주세요. 자, 그러면 가로로 이렇게 고리가 걸리고 2코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겉뜨기를 1코 뜨고 실을 앞으로 빼서 바늘 비우기. 다시 겉뜨기를 이렇게 떠주시면 이게 바로 노트 무늬예요. 자, 1코를 앞으로 뺐으니까 바늘 비우기로 그 부족한 1코를 다시 만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노트 무늬를 한번 해주시고 나서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코 겉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자, 7코 하고 나면은 다시 노트 무늬 해볼게요. 3번째 코 바늘을 걸어서
앞에 두 코 덮어 씌우고, 자, 첫 번째 코 한 코 뜨고 바늘 비우기. 그 다음에 또 한 코 뜨고, 자, 그 다음에 7코 겉뜨기. 그 다음 다시 노트무늬 세 번째 코 덮어 씌우고, 겉뜨기, 바늘 비우기, 겉뜨기. 자, 세 번째 노트무늬 여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겉뜨기 4코가 남아요. 겉뜨기 4코 떠주고, 마지막 3코는 아이코드 떠주시면 됩니다. 자, 8단 떠볼게요. 8단은 짝수단은 항상 동일해요. 무늬단 뜰 때 항상 동일하죠. 아이코드 시작해서 모두 안 뜨기. 세 코는 아이코드. 자, 이렇게 무늬 1단부터 8단까지 한 세트를 떠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쭉 8단 세트를 반복해가지고 원하는 길이 55cm에서 65cm가량 쭉 떠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82단까지 떠가지고 이제 세탁 전에는 이 부분이 한 58cm 정도가 됐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바로 뒤에 설명에 나올 건데요. 자, 세탁 후에는 거의 한 8, 9cm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길이 참고해가지고 만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길이 참고하셔가지고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 노트 무늬를 하고 나면 바늘 비우기가 생기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9단이죠. 9단 세트의 첫 번째 단인데요. 바늘 비우기가 있으니까 주지 3코 모아뜨기 할 때 낯선 느낌인데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중지 3코 모아뜨기 하려고 보니까 가운데가 바늘 비우기 했던 무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나 싶지만 이 자리가 맞습니다. 구멍이 있는 바로 위에 여기가 이렇게 중지 3코 모아뜨기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무늬의 세트 첫 번째 단인 9단 다시 떠보았고요. 자, 똑같은 방법이지만 아래 중심 3코 모아뜨기 바로 아래가 노트 무늬가 있던 자리라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한 번 더 뜨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무늬 패턴 보시면서 쭉 떠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이제 쭉 뜨고 와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떠왔고요. 지금 요 무늬 세트로 해가지고 총 22세트 플러스 23번째 세트 무늬는요. 여기 지금 바늘 비우기 무늬까지 떴어요. 그 전체 단수로는 182단을 뜬 거고요. 길이를 측정을 해보면 57cm 정도가 나오네요. 이 고리 만들기 직전까지 한 63, 4cm 정도가 딱 좋은데 이게 세탁을 하고 나면은 무늬가 이렇게 쫙 펴지면서 전체적으로 편물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짧은 듯한 이런 상태까지 떠주셔야 세탁 후에 알맞은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한 57cm 정도 될 때까지 떠주었고요. 마지막 23번째 세트는 세트의 6번째 단까지만 뜬 상태. 전체적으로 182단을 떴습니다. 이제 고무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코 고무단을 뜰 거고요. 코를 줄여 볼 건데요. 규칙이 있으니까 한번 잘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은 시작할 때는 겉뜨기, 안뜨기, 걸러뜨기, 그 다음에 또 겉뜨기,
이 앞에 세 코 아이코드 뜨는 거는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안뜨기 한 코 뜨고요. 겉뜨기를 뜰 때 두 코를 모아뜨기 합니다. 같이 꽂아서 이렇게 모아뜨기. 그리고 나서 다시 안뜨기 한 코 뜨고요. 그 다음 세 코가 나오면 우리 계속 이 중심 모아뜨기 했던 그 자리예요. 그래서 겉뜨기를 중심 모아뜨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두 코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맞춰서 줄여야 나중에 좀 더 자연스럽게 예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안뜨기 한 코 하고 그 다음 겉뜨기 두 코는 다시 또 두 코 모아뜨기. 그 다음에 안뜨기, 그 다음에 겉뜨기 두 코 모아뜨기. 안뜨기. 자, 다시 또 이 무늬가 나오면은 중심 세 코 모아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안뜨기. 그리고 두 코 모아뜨기. 안뜨기. 두 코 모아뜨기. 안뜨기. 중심 세 코 모아뜨기. 안뜨기. 또 두 코 모아뜨기. 이거 할 때, 모아뜨기 할 때는 꼭 유난히 이 모헤어 한 가닥이 같이 딸려 들어오더라고요. 잘 보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뜨기, 마지막 세 코, 아이코드 남으면 겉뜨기, 안뜨기는 걸러뜨기, 다시 겉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코 고무뜨기 이제 고리 부분 무늬 들어갔고요. 지금 코 줄이면서 뜬 부분을 1단이라고 하고 45단을 떠줄 거예요. 자, 지금 시작점이 겉뜨기는 계속 다 코를 줄였기 때문에 안뜨기 했던 무늬 중에 이렇게 간뜨기 여기 가로로 이렇게 실 있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바늘 걸어서 고리에 첫 번째 단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무늬대로 쭉 떠주시면 되는데요. 자, 뒷부분, 뒷면 한번 떠볼게요. 2단이에요. 실 앞으로 빼서 안뜨기, 걸러 빼기. 겉뜨기, 안뜨기, 걸러 빼기. 이렇게 아이코드 떠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무늬를 보면은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안쪽 무늬는. 근데 무늬를 봤을 때도요. 겉뜨기 무늬가 이렇게 보여요. 실 이렇게 있고 바로 밑에 V자 코가 있죠. 이렇게 생긴 거는 겉뜨기를 해주시고 다시 실 고리 바로 밑에 이렇게 가로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있으면 안뜨기 무늬거든요. 그러면은 안뜨기 하고 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겉뜨기 할 때는 실 뒤로 가서 겉뜨기 한 거 하고 안뜨기 할 때는 실 앞으로 가서 안뜨기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바로 못 해주면은 실이 코가 두 코로 늘어나기 때문에 코 겉뜨기 할 때 실 뒤로 보내고 안뜨기 할 때는 실 앞으로 빼서 자 이렇게 한 코 고무뜨기를 끝에 세 코 아이코드 있는 위치까지 일단은 쭉 떠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코가 남으면 나머지 세 코는 이제 안쪽 아이코드 무늬 안뜨기 걸러뜨기 겉뜨기는 뜨고 안뜨기 걸러뜨기 이렇게 안쪽 아이코드 무늬로 마찬가지로 끝을 내주시면 돼요. 다시 뒤집어서 이제 겉면 무늬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3단이에요. 아이코드 겉뜨기 안뜨기 걸러 빼기 겉뜨기
자, 겉에면은 아이코 뜨고 나면은 첫 코가 안뜨기로 시작됩니다. 모양이 안뜨기 무늬죠. 자, 그래서 실 앞에다 놓고 안뜨기부터 한 코 고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뒤에 3코 남을 때까지. 끝에 3코 아이코 하고 나면은 이제 뒷면을 뜰 때는 안뜨기 걸러빼기부터 아이코드 해서 겉뜨기 뜨고 안뜨기는 걸러빼고 겉뜨기부터 시작합니다. 안, 안, 마지막 3코 남으면 자 안쪽면 아이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자 무늬가 이제 저희 나뭇잎 무늬에서 고리 부분 한코 고무뜨기로 넘어가면서 꼬줄이고 4단 떴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 45단 떠주도록 할 거고요. 홀수단까지 뜨는 거니까 겉에 무늬로 끝이 나면 됩니다. 자 45단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코 고무뜨기 45단 떴고요. 길이를 재보면 17cm 정도 됩니다. 자 이제 코막음하고 고리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안쪽 면에서 코막음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제 돗바늘도 감칠질 하면서 연결할 건데 연결하는 방향이 더 편해서 이 안쪽에서 코막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고리를 길이를 조절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같은 방향으로 감칠질 하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 면에서 코막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쪽 끝에 아이코드는 없고요. 쭉 겉뜨기 뜨면서 코막음을 해줄 거예요. 먼저 첫 코는 겉뜨기를 한 코 뜹니다. 두 번째 코도 겉뜨기를 한 코 떠서 앞에 먼저 뜬 겉뜨기 코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들어서 덮어 씌우기 코막음을 해줍니다. 자, 지금 방금 한 코막음 한 코에다가 표시를 하나 걸어줄게요. 고리 바로 밑에 있는 V자 코 보이시나요? 이 코막음 한 코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이유는 나중에 연결할 때 돗바늘로 연결할 때 이게 마지막 연결 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표시를 해둘게요. 화면에서 설명해 드리려고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드신 여러분들은 똑같이 표시를 안 걸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코도 겉뜨기 한 코 뜨고요. 앞에 있는 코 바늘로 들어서 덮어 씌우기 해줍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겉뜨기 2코 모아뜨기 하면서 쭉 코막음 해줄 거예요. 끝에 마지막에 2코 남을 때까지 그렇게 해줄 거예요. 자, 겉뜨기 안뜨기 코가 이렇게 있으면 2코를 같이 바늘을 넣어서 겉뜨기 뜨고 코막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도 겉뜨기 안뜨기 있으면 같이 코막음 이렇게. 자, 끝에 2코 남아있을 때까지
쭉 이렇게 반복해 주세요. 자, 마지막 두 코가 남으면 한 코씩 코막음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두 코는 이렇게 한 코씩 떠서 코막음을 했고요. 다시 실을 잘라줄 건데요. 이 고리 너비의 3배 정도 실을 빼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 잘라주었고요. 바늘에 있는 고리 쭉 빼서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코막음한 코를 세어보면은 14코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마지막에 조그마한 코까지 14코 정도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감칠질로 연결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미리 첫 번째 단 이렇게 링을 하나 걸어 놓았는데요. 이 링이 없어도 육안으로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 구간이 있어요. 저는 지금 링을 미처 못 걸어 두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무늬가 바뀌는 지점에서 이렇게 안뜨기 무늬가 유난히 톡톡 올라와 보이는 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 뺄게요. 빼고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까 저희가 몇 단 떴는지 체크하려고 걸어둔 거니까. 자, 여기 지금 고무뜨기에서 겉뜨기 부분이 좀 올라와 있잖아요. 겉뜨기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걸려있는, 가로로 걸려있는 실이 보입니다. 겉뜨기 쭉 올라가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걸 한번 세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끝에서부터 이 겉뜨기 쭉 따라가서 여기서부터 세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10개 정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코는 14코 정도 있었고. 자, 그래서 요거를 대략 위치를 맞춰가면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위치에 꼭 바늘을 넣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저는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 딱 접어가지고 그냥 위치에 맞춰가지고 감칠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지점은 여기 지금 아이코드 옆에 바로 여기 겉뜨기 위에 이렇게 생긴데 요거를 기준으로 제가 삼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는 일단 요 조그만한 거 말고 그 다음 코부터 넣어줬어요. 이 앞에 거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쭉 코를 넣어주었고요. 같은 위치를 2번씩 감칠질 해줬습니다. 이렇게 껴서 자, 지금 이쪽보다 저희가 체크한 그 무늬 수가 더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를 아니라 여기랑 방금 넣은 사이 여기쯤에다가 하나 더 바늘을 넣어서 그 다음 거랑 연결해 주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연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딱 그냥 접어놓고 위치 맞는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부터가 제가 아까 겉뜨기 위에 가로로 걸려있는 실 요거 보고 했다는 그 모양이 나옵니다. 요거랑 그 다음 코랑 걸어서 이렇게 해줬어요. 감칠질을 이렇게 일정하게 해주기 위한 지금 자리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겉뜨기 위에 이렇게 좀 눈에 띄죠?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요거랑 겉뜨기 코랑 이렇게 넣어서 2번씩 이렇게. 그 다음은 이제 여기 겉뜨기 코, 무늬가 이렇게 겉뜨기에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쭉 따라가다 보면은 끝에 가서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내가 어디에 연결을 할 거고 거기가 몇 코인지 몇 센치인지 이런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하시면 대칭이 되도록 반듯하도록 이렇게 반듯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잘 위치 맞춰가지고 네,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시작할 때도 코가 많은 거에 대비해서 두 번째는 사이에다가 한번 껴줬는데 얘도 이제 그 다음은 여기인데요. 그 사이에 뭐 여기쯤 이런 데다가 하나 중간에 걸어서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이제 여기에요. 여기랑 여기. 마지막에는 여기 한번 해주고 다시 같은 점에 한 번 더 넣고 여기 마커 걸어놨던 데다가 두 번째는 마커 걸어놨다 이렇게 꽂아주었습니다. 자, 감칠질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반듯하게.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만든 샘플 보여드리면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접어놓고 연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좀 위치가 여기는 딱 바짝 붙었는데 여기는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간격을 좀 몇 코가 되는지 체크해서 이렇게 달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실 숨겨볼게요. 그래서 여기 달랑달랑 거리는 것 같은데 하고 신경 쓰이는 게 있으시다면 요거는 이제 실을 이렇게 안쪽에서 고리 안쪽에서 이런 데다가 통과를 시켜서 일단 저쪽까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코가 커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 자, 항상 이렇게 실 정리하거나 마무리하는 거는 보이기에 깔끔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고리 안쪽으로 실 넣어서 숨겨줄게요. 잘라줍니다. 이렇게 고리 연결해 주었어요. 자, 뒤에도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보면은 이제 시작 부분 실 정리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바늘 넣고 저희가 양쪽 3코씩 아이코드를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아이코드 속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다음 코 반코 정도 한번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실가닥을 아이코드 3코 만든 약간 튜브 같은 형태거든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이쪽으로 쭉 바늘을 넣어서 실을 숨길 수 있도록 한 이 정도만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숨겨주었고요. 자를게요. 자, 이렇게 리프 넣은 목도리 완성했습니다. 지금 여기 노란색, 이게 핑크색 보시면 세탁 전이에요, 둘 다. 그리고 베이지색은 세탁 후의 모습입니다. 제가 좀 접어놔가지고 다시 자국이 생겼는데 확실히 보면은 세탁 후의 모양이 판판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모양이 더 보이고요. 그리고 길이감도 조금 더 이렇게 길어집니다. 보시면은 끝에 가서 이렇게 좀 더 딱 펴지면서 길이감도. 자, 그리고 무늬가 펴지면서 이렇게 너비도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세탁 후에는 그러니까 화면에 다 안 담길 수도 있는데 이 기모감이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예쁘거든요. 이 세탁 전의 편물과는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자, 세탁은요, 저는 그냥 미온수에 올 샴푸 담아가지고 조물조물해서 수건 드라이, 그러니까 그 수건, 마른 수건 좀 큰 거 있으면 좋아요. 거기에 이제 올 샴푸 담아주고 헹궈낸 거 일단 손으로 좀 짜고, 그 다음에 타올 드라이, 그 수건 안에 이거 편물 넣어가지고 물기를 두드려가지고 다 빼준 다음에 판판한 바닥 같은 데다가 쫙 펼쳐가지고 일단은 말려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1차적으로 말린 다음에 블로킹이라는 걸 해주시면 좋은데요. 요런 엣지 같은데 더 이렇게 좀 뾰족뾰족 무늬가 있으면, 모양이 있으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쿠션 같은 데다가 여기 끝에 부분만 딱 놓고서 딱 모양 잡은 다음에 스팀핀을 여기 딱 꽂아줍니다. 여기 세 군데 정도 꽂아가지고 한 번 더 바짝 마를 동안 한 번 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말리는 것만으로도 모양이 잘 잡힙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나면은 거의 90% 완벽하고요. 하나 더, 조금 더 모양이 예쁜 게 좋겠다 하면은 스팀 다리미로 살짝 스팀해가지고 모양 더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쁜 리프 목도리 완성해 보았고요. 이렇게 굉장히 우아한 목도리인데 착용하기에도 실용성도 좋아가지고 여러분께 두루두루 사랑 많이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 작품입니다. 오늘도 제이로씨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